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최대 현안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사업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트램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대전 시민은 물론 전국이 대전 트램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구체적인 계획과 또 과제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한밭대 도시공학과 도명식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김정동 사무처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준비된 영상 보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대전시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도시철도 트램을 선정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7천억 원대로 당초 예정했던 지하화 구간 가운데 서대전 6교만 반영되고 태미고개 구간이 빠지면서 1,000억 원가량이 감액됐습니다. 하지만 37.4km 전 구간과 36곳의 정류장 건설은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3년간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려서 매우 기쁘다며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대중교통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5년이면 도심을 달리게 될 대전 도시철도 트램은 서대전역에서 대동역, 정부청사와 유성을 지나 가수원, 다시 서대전역을 도는 순환선으로 건설됩니다. 설계를 위한 국비 50억 원은 이미 확보된 상황. 2021년부터 공사가 시작되며 노면을 30에서 40cm 판 뒤 궤도만 깔면 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트램 기종은 배터리 구동 방식으로 별도의 전차선이 필요 없는 무가선 트램이며 공모를 통해 디자인도 이미 선정됐습니다. 1,000명가량 추송하는 객차 5량을 기본으로 폭 2.45m, 높이는 3.4m에 최고 속도 70km로 설계됐습니다. 36개 역은 버스 정류장과 비슷한 형태로 가수원역과 서대전역, 정부청사역 등 6개 역에서 도시철도 1호선이나 충청권 광역철도 등과 환승할 수 있습니다. 25대의 트램이 오전 5시 반부터 밤 12시 반까지 하루 122차례 운행하게 됩니다. 또 트램역 주변을 특색 있게 개발해 가로 상권과 도시 재생을 통해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존 차로를 트램에 일부 내줘야 해 승용차 운전자들의 불편과 교통 혼잡, 승객 감소를 우려한 버스와 택시 업계의 반발도 예상돼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대전시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트램 사업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네, 대전 트램 건설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당초 2012년에 자기부상 열차로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지만 이게 트램으로 바뀌게 되면서 다시 이제 예타 조사를 받게 됐는데요. 과연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지 우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됐는데 허 시장님 우선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그동안 표류해왔던 도시철도 2호선이 96년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 23년 만에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고 이제 새롭게 사업이 시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걸 통해서 대전의 대중교통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도시철도 1호선 이어서 2호선과 광역철도망까지 완성이 되면 대전은 그야말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체계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걸 통해서 교통의 편의성 제고뿐만 아니라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도 교수님도 트램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1월 29일 날 발표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 그런데 이제 대전으로 보면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예타는 KDI가 주로 1999년부터 시행해온 제도이긴 한데요. 주로 이제 경제성이나 정책성 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같이 이렇게 고려해서 평가하는 방식인데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한 47% 정도가 예타를 통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 굉장히 이제 엄격한 절차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경제성인데
수요라고 볼 수 있죠.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대비 얼마만큼 많은 수요가 있을 것이냐가 관건인데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에 이미 고가 방식이긴 하지만 예타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3개 예타 면제 사업에 같이 우리 대전 트램이 들어갔는데 사실 지금 예타를 통과 못했던 사업들이 7개 정도가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네. 예를 들면 남부 내륙철도, 거기가 이제 김천에서 거제를 연결하는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4조 7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울산 외곽순환도로나 부산 신안과 김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는데 트램의 경우는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경제성은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대전의 경쟁력 확보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쪽에 조금 앞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우리 도 교수님 네. 말씀에 네, 또 시민들이 또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이, 물론 고가 방식으로 해서는 예타를 통과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이 트램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국가로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으라라고 해서 이제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던 거였고, 저희 입장에서도 제가 시장이 돼서 와서 보니까 이게 생각같이 이렇게 수월한 문제가 아니어서 이렇게 하다가는 도시철도 2호선 문제도 또다시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 제안한 예타 면제 사업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그러니까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타 조사를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낙관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뭐 낙관할 수 있었으면 예. 제가 신청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김 차장님, 저희 시민단체는 특히 트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소감 어떻습니까? 뭐 옆에서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도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란이 정말 길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노선은 어떻게 할 거냐, 이에 따라서 시민들의 피로감도 좀 상당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번 결정을 통해서 트램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확정이 됐고 논란이 좀 정리가 된 부분에서는 좀 환영할 만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대전시가 이번 트램을 계기로 대전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겠다라는 철학을 밝힌 부분도 좀 환영할 만합니다. 앞에서 이제 그 두 분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예타 관련해서는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실제 그 비용 대비 그 수익을 내려면 결국 인구거든요. 그러면 서울 외에는 이 예타를 통과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근데 이런 그 도시철도 같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통과하지 못했던, 그리고 통과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은 지역 균형 발전에서 가점을 주는 형태로 좀 진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면제라는 형태로 넘어가다 보니 잘못하면 현재 이제 예타 면제에 대해서 좀 비판 여론들이 많은데 똑같이 도매금으로도 좀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 이번에 그 예타 면제 신청 그 트램 내용 중에서 제외된 부분도 좀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이고 또 왜 제외가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외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태미곡의 지하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원래 도시철도 2호선 그 예타 신청했을 때에는 그 구간이 지하화로 설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5,450억 원 정도의 규모로 예타 면제를, 그러니까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됐던 건데, 저희가 신청하면서 이번에 6,950억 원으로 오히려 예산은 한 1,500억 정도 증가한 건데, 도시철도 2호선 구간 중에서 서대전 육교 지하화는 그 구간은 반영이 됐고, 두 번째로 이번 태미고개 구간이 이제 지하화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께서는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 1구간, 2구간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구간이 그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도시계획상에, 이번에 사업계획서상에. 그것을 이번 예타 면제 사업에서 2구간, 즉 지금 여기 보시면 가수원역서부터 서대전역 구간을 저희가 2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구간까지 포함해서 사업 신청을 했고, 이것이 반영이 돼서
이제 순환선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빠졌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 원래 계획상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반영하려다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타 면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추가된 부분이 있다. 예. 하지만 이 태미고개 구간은 사실 굉장히 혼잡 구간이니까 지화화의 필요성이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는 어떻게 이 부분을 계속 추가로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 태미고개 구간이 좀 고도가 있다 보니까 상습 정체 구간이고 그래서 지하화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기술적으로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큰 어려움은 없는 그 경사도라고 합니다. 다만 지하화를 통해서 그런 그 주변의 복잡성을 좀 덜어보려고 했던 건데요. 실시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자체 예산으로 하실 계획은 아직은 뭐 그건 이제 일단 노력을 더 해보고 예. 그 결과를 보면서 그 다음 단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태미고개 구간 같이 이렇게 그 고개 구간 네. 트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기술적으로? 이미 뭐 해외에서 트램을 활용하고 있는 도시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50여 개국 이상, 특히 한 400여 개 도시에서 대중교통의 주요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해외 사례를 보면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태미고개 정도의 고가, 즉 우리가 경사도는 크게 문제가 지금은 없는 것으로, 다만 이제 그 구간이 조금 이렇게 병목 구간이다 보니 그리고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이다 보니 트램이 들어가면서 생길 수 있는 차로 잠식, 거기에 따른 이제 소통,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왕 이렇게 난공사 구간으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도시철도 2호선 구간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원래 고가 방식으로 노선이 선정됐던 게 이제 그대로 이어진 방식인데요. 일부 뭐 전문가들께서 일부 노선을 조금 변경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복합터미널을 경유하는 노선이 맞지 않느냐. 또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태미고개라든지 일부 난공사가 이렇게 난공사에 의해서 나중에 상습 정체 구역으로 될 구간은 조금 피해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실시 설계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조정을 한번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 차장님은 어떻습니까? 이번 대전시의 트램 신청에서 좀 만족하십니까? 내용적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참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그 큰 틀에서 그 순환선으로 하는 부분이 과연 적절하냐, 트램의 특성을 봤을 때는 구간별로 잘라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큰 틀의 구간에서는 확정이 된 상태고 그리고 방식도 트램으로 정해진 상황에서 이걸 가지고 올려 그러냐 더 이상 얘기를 진행하는 것은 좀 적절치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이 트램 방식으로 순환선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대중교통 중심으로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한 것이 좀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이후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정말 많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얘기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램의 좀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도 교수님께서 노선과 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특히 노선과 앞으로 건설 세부 내용, 일정 등에 대해서도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많은 논란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허 시장님, 예. 지금 노선이라든지 일정은 예정대로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가고 2021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이 되면 2025년도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완성이 돼서 시민들에게 도시철도 2호선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광역철도망이 2024년도에 완공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도시철도 1호선, 2호선 그리고 광역철도망 이 세 개의 철도망이 연결되면 대전시의 대중교통 체계는 완전히 새롭게 개편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버스 노선이라든지 이런 네. 대중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점검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트램 정류소에 대해서 논란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전 복합터미널 같은 경우도 트램 정류소하고 실제 그 터미널하고는 한 뭐 1km 정도 된다고 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로는 37.4km 구간 네. 여기 잠깐 보시면 설명을 드리면 도시철도 현재 1호선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이게 광역철도망 즉 호남선 철도가 지나가는 구간을 이제 광역철도망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이번에 그 반영되는 도시철도 2호선은 진잠에서부터 출발해서 서대전을 지나서 대동역 그리고 중리동 정부청사, 유성온천에서 다시 진장까지 가수원 거치 진장까지 가는 5개구를 다 거치는 순환선 노선 방식인데요. 그동안에 고가 방식일 때는 유성온천서부터 진장 구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 지난 민선 6기 때 추진했던 거에는 가순에서부터 서대전 구간이 또 빠져 있었던 건데 이번에 저희가 예타 면제 사업을 하면서 이 두 번째 이 구간도 반영이 돼서 이것이 순환선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게 됐는데 네. 이 37.4km 구간에 36개의 우리 승강장 정류소가 설치가 되게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그 주요 구간들을 다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간의 공사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 터미널 같은 많은 분들이 이동하는 공간을 좀 경유하는 노선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요. 기본 노선 자체는 이 기본 틀로 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서 기술적으로나 이런 큰 문제가 있는 부분은 뭐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겠지만 기본 노선도는 이대로 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뭐 원래 지금 아마 아직까지 트램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사실 많이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가 방식을 우리가 이 노면 방식으로 바꾼 것만 해도 민선 6기에서는 큰 실적을 내지 않느냐 하는 게 조금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순환선 역할을 처음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짤 때 이 구간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5km 구간은 충청도 광역철도하고 그 구간이 겹치다 보니까 네. 비발시 즉 경제성이 안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1구간을 먼저 하고 충청 광역철도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연결하자 이런 이제 우리가 단계적으로 순환선을 완성을 시키자라고 이제 들어갔는데 방금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신 것 같이 뭐 태비고개뿐만 아니고 불티고개라든지 대동역에서 가양동 가는 구간 다행히 서대전 6교는 이제 지하화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죠. 그래서 일부 기술적으로 난공사로 예상되는 구간도 있고 또 이 트램이 들어감으로써 굉장히 좀 혼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트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은 기존에 지금 도시철도 1호선이 하루에 한 11만 명 정도밖에 수송 수요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중교통 중에 한 4% 정도밖에 이 수송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트램이 들어가고 충청은 광역철도가 들어가서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면 시민들께서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대전 어느 구석이든지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환경이 구축되지 않느냐. 그런 노력이 이제 지금부터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일부 노선 조정이나 그리고 지금 37.4km에 말씀하신 대로 37개 정도 여기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1km당 1개의 스탑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멉니다. 그죠? 그게 이제 처음에는 비발시 때문에 조금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램의 속도가 정시성과 운행 속도가 떨어지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수요 창출이 안 될 것이다 해서 이제 조금 1km씩 벌린 감이 있습니다만 실시 설계 때는 조금 더 수요가 있는 쪽에 조금 더 많은 정차역이 들어갈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주로 전문가들께서 보시는 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차장님은 어떠십니까? 예, 이렇게 뭐 큰 틀에서 바뀔 수는 없겠지만 이게
우리 그 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과 같이 봐야 될 게 트램 자체로 트램 하나로만 고민할 건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버스와의 연결은 어떻게 할지 그 3호선 그 도시철도 광역 그 도시철도랑은 어떻게 연계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다 보면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기존 틀을 유지하되 다른 교통 체계와의 연계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실시 설계에서 최적의 여건을 좀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틀을 깨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그리고 다른 대중교통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트램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트램이 이제 아무래도 원도심 지역도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원도심 쪽도 좀 활성화될까요? 이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은 단순히 대중교통망을 확충하는 그런 단순 사업이 아니라 이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 사업들이 이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연계해서 함께 일어나면 원도심의 주거 환경과 여러 조건들이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은 단순한 대중교통망 확충 사업이 아니라 대전의 경제 부흥을 위한 그리고 도시 재생을 위한 사업과 밀접히 연관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사업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가적으로 시장님 그 트램이 가져올 좀 긍정적인 효과 어떤 것들이 좀 더 있을까요? 당장 이 사업이 37.4km 구간에 걸쳐서 펼쳐지게 되면 건설 경기가 당장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설 과정에서도 지역 건설 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나갈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많은 일자리들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현재 계획상은 96,600개의 일자리가 생길 것처럼 9,600개 정도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고 또 경제 유발 효과도 1조 5천억 이상 되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부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트램이 가져올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시장님께서 경제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교통적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년이 되면 뭐 대전뿐만 아니고 교통약자 비율이 약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교통약자에는 어린이도 포함되고 임산부 또 고령자들이 많이 포함되죠. 결국은 보행자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구 구조가 되는 것이죠. 40% 인구 중에 40%가 교통약자라고 하면 그분들이 편한 그분들에게 유리한 교통수단이 도입이 되는 것이고 트램은 왜냐하면 이제 노면에서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게 이제 지하철이나 고가 방식으로 환승하는 데 걸리는 여러 가지 시간이나 어려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친환경적인 수단이다 보니까 이런 트램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보행자 우선, 즉 인간 중심이고 친환경적이다. 그리고 트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도시철도와 충청은 광역철도, 기존에 또 버스 중공제도 실시하고 있죠. 기존의 대중교통과의 환승 편의성을 충분히 엮을 수 있는 연결 고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30%가 되지 않는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지금 대전 계획은 한 40% 정도까지 올리자 하는 게 있는데요. 40%까지 올릴 수 있는 그 마중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심교통수단으로 트램이 이제 추진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김 차장님 어떻습니까? 좀 기대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도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교통 약자를 위한 그 주요한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대전시에서 앞에 이제 좀 환영의 뜻을 밝힌 것처럼 대중교통 중심으로 하겠다는 철학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그 1호선처럼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심을 그 도로를 최대한 이제 활용하지 않고 승용차 중심으로만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트램이 들어오면 어쨌든 도로를 잠시 갑니다. 이게 단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대중교통 중심으로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승용차가 불편해져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대중교통 그 수단을 좋게 만들어도 승용차만 못합니다. 승용차가 당연히 편하죠. 그런데 적어도 도심 내에서는 대중교통이 좀 더 편하다. 자가용을 끌고 왔을 때 서울처럼 주차비라든지 교통 그 혼잡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더 크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계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경 문제라든지 교통 약자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는 당연히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야 되는데 그 계기로 이번 트램이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전 같은 경우는 승용차 운전자들이 참 편한 도시입니다. 실제로도 다른 대도시에 비해서 승용차 이용률이 높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트램 건설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큽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 보고 또 토론해 보겠습니다. 프랑스 북동부의 중소도시 스트라스부르. 유럽을 대표하는 트램 선도 도시지만 도입 초기에는 교통 정체로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트램 건설로 차선이 좁아지면서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발생했고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진 때문입니다. 대중교통으로서 트램을 첫 도입하게 되는 대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대전은 유럽의 중소도시들보다 규모가 큰 대도시인데다 버스 중앙차로와 BRT 노선까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착공 이후부터 교통 정체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지하화가 계획됐다 지상으로 변경된 태미고개 구간 등은 평소에도 혼잡 구간으로 극심한 정체가 예상됩니다. 트램의 느린 속도도 문제입니다. 트램은 도로를 달리는 교통수단이다 보니 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가 불가피해 정시성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트램을 도입한 중국 일부 도시들의 경우 시내 구간에서 트램 속도가 버스보다도 느리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버스와 택시, 승용차와 트램이 함께 도로를 달리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 등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때문에 향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승용차의 도심 진입 억제와 트램 우선 신호체계 구축 등 트램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부터 본격화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네, 시장님. 아마 옆에서 많은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트램이 이제 되는 건 좋은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교통 혼잡을 우려하고 있고 또 정시성, 과연 트램이 제대로 그 제 시간 맞춰서 도착할 수 있을 것이냐. 아무래도 지하철과 비교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해 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려하시는 바들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인정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시철도 2호선을 지하철로 건설하면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그러나 이제 도시철도를 지하철로 하기에는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우리가 고가 방식이냐 트램이냐를 이제 논의했던 거고요. 이번 트램 건설 과정에서도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난관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걸 잘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 요소가 그동안 지적하신 것처럼 노선 차선 감소로 인한 교통 정체에 관한 문제 또 이 건설 기간이 약 4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올 교통의 불편함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또 그동안 승용차 문화에 익숙한 우리 대전 시민들이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런 교통문화 의식을 개선하고 수용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한 숙제들입니다. 그러나 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또 도시의 쾌적성을 높이고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로 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어려움들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극복해야 될 과제들입니다. 대신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들을 좀 많이 귀담아 듣고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담아서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할 계획이고요. 또 말씀하신 차선 감소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쭉 따져보니까 7.4km 구간 중에서 순 감소 구간은 한 9.6km 정도 보여지고요. 대부분은 보니까 버스 전용 차로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대한 잘 활용해서 감소하는 구간을 좀 줄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완성돼서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기까지는 많은 불편함을 또 감수해야 된다는 사실이고 또 설사 그것이 완성됐다 할지라도 승용차 문화에 익숙한 대전 시민들에서 놓고 보면 승용차만큼 대중교통이 편하냐라고 물어본 건 사실 좀 고민스러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하는 어떤 질서가 필요합니다. 저만 해도 서울서 생활할 때는 승용차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도 크게 불편하지 않게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과정을 통해서 도시철도 1, 2호선과 광역철도망 또 이걸 잘 연계할 수 있는 버스 체계를 잘 확충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중교통 체제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시민들도 어느 정도 불편은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교수님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런 불편에 대해서 좀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네, 뭐 당연히 대책은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최근에 대전을 보면 홍도육교 건설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지금까지 이제 그런 공사를 했을 때 교통 처리 대책에 대한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있고 뭐 시뮬레이션 충분히 가능했는데 정책적으로 도입이 조금 등한시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홍도육교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사전에 우회 도로를 제공한다든지 사전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해서 충분히 홍보 효과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뭐 서울의 사례도 있습니다. 뭐 청계천 고가를 철거할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네. 그 많은 교통량을 처리하던 고가를 없애고 청계천으로 복근한다 이렇게 했을 때 반대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도로란 것은 네트워크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혼잡하게 되면 결국 옆에 있는 다른 대안도로로 이동할 수 있는 충분히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뭐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초기에 일부 뭐 공사 중에 의한 어떤 혼잡 문제 또 초기에 트램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회전에 대한 익숙하지 않은 이런 사고 우려는 충분히 있는데 해외 사례를 보면 트램이 성숙기에 들어간 모든 도시들이 트램 사고가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대중교통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신 이제 트램이 단순하게 대중교통 수단으로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가 한정된 도로 공간을 트램이 결국은 차지하게 되니까 결국은 기존에 있는 승용차를 타는 분들 지금 대전은 한 58%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얼마만큼 대중교통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그것은 트램이 얼마만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고요. 트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속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대전의 시내버스 표정 속도가 한 2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승용차보다는 당연히 트램이나 버스가 중간에 승객이 탑승하고 내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트램을 위한 우선 신호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정보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노력들 그리고 지금 그런 학습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교통 문화 의식 수준을 한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특히 이제 불법 주차 문제죠. 불법 주차가 없어지면 기존에 있는 도로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트램이 대중교통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김 시장님 어떻습니까? 이 예. 뭐 저는 이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서 이제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 정시성 문제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들은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든 이게 얼마가 걸리느냐, 그러니까 계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속도가 단순히 빠르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트램을 이용하면 그리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면 얼마가 걸린다는 계산이 서면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자주 온다는 게 확인이 돼 있으면 이용하는데 무리는 없습니다. 단순히 속도가 빠른 것만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실제로 정시성의 좀 핵심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트램 중심 그리고 대중교통 중심의 신호 체계가 당연히 구축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버스 또한 그 잠식된 도로를 트램만 이용하는 거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버스와 같이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하고요. 안정성 관련해서도 고민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트램이라는 것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운용을 한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거는 그동안 이제 트램 시범 사업을 대전에 신청했다 좀 포기한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업도 운영을 한 경험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개통을 할 때도 아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한꺼번에 다 뚫어놓고서 전체로 움직일지 아니면 시범 구간을 운영할지 이런 고민을 통해서 시민들도 적응하고 그리고 특히 자가용 운전자들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네. 교수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네. 트램으로 노선이 이제 깔리고 지금 버스 전용 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그것도 또 추가적으로 깔립니까? 그럼 사실 승용차가 한 차선 내지 두 차선밖에 못 다닐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이제 대중교통 전용 구간으로 같이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트램 구간은 궤도 차량이 들어가는 구간이고 또 물론 일본의 경우에는 트램하고 버스하고 같이 들어가는 구간도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 지금 이제 중앙버스용 차로제가 실시되는 그런 사례들도 대전에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그런 뭐 이렇게 트램이 들어오면서 혼잡 아니면 그런 인식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바깥에 있는 버스 전용으로는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승용차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그럴 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불법 주차가 얼마만큼 해소되느냐가 주어진 공간 내에서의 소통, 차량의 운행 환경을 얼마만큼 좋게 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불법 주차되어 있으면 사실 그 노선은 뭐 지나가기도 그렇죠. 어려울 테니까. 네. 현재는 예. 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방식은 전용 노선을 주는 거로 지금 설계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외국의 사례나 이런 데 보면 일정 구간을 혼용 차로로 해서 버스도 같이 다닐 수 네. 있게끔 도심 구간은 그렇게 설계된 것들도 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6개의 정류장이 우리 설치돼 있는데 도시는 매번 성장하고 변화하잖아요. 네. 거기에 맞게 그때 맞게 조정해 나가면 되고 일단 우리가 기본 설계한 대로 진행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시장님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특히 지금 이제 차로 잠식에 의한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이 우송대 쪽이죠. 네. 그게 왕복 4차로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요. 물론 이제 트램 전용 신호, 그러니까 트램이 도착했을 때 얼마만큼 트램이 쭉 운행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이냐도 필요하지만 일부 그런 구간은 저는 버스하고 트램을 동시에 혼용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만들어 보는 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승용차들이 다닐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대중교통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어느 정도 뭐 기술적으로 우리가 한번 테스트도 필요하지 않을까. 물론 이번에 국토부 실정 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부산이 채택이 되어서 부산도 트램 사업을 동시에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회에 이런 전문가 집단들의 지식 공유라든지 뭐 어떤 전문가 집단끼리 얼마만큼 이런 전문적인 지식, 기술적인 지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대전에서 트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뭐 관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제 트램이 있는 노선을 잠식하면은 사실상 승용차 다니기가 거의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그럼요. 방안이 이제 모색될 수 있다는 거죠. 일부 전문가가 물론 조금 이제 과장됐을 수도 있는데 트램 한 대가 승용차 170여 대의 소통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나홀로 차량들이 많죠. 출퇴근 거의 한 70% 정도가 나홀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홀로 차량들이 차지하는 도로 공간을 트램이 얼마만큼 흡수해 줄 수 있을 것이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트램이 활성화가 되면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도 사실은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트램이 활성화되면 그 많은 나홀로 차량들이 어느 정도 트램으로 흡수가 됨으로써 기존의 승용차를 타시는 분들도 더 좋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얼마만큼 트램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가 이제 우리들의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담일 수 있는데 네. 어떤 그 교통 전문가께서 저하고 또 시청 주변에서 한번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퇴근 시간 때쯤이었습니다.
이 퇴근 시간대에 가장 번화가인 둔산 지역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네. 저한테 여쭙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분 대답은 승용차 중심 문화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워낙 승용차 중심 문화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끌고 와서 자기 근무지 지하 주차장에다가 대고 걷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도심에서.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에 움직이는 사람의 동선도 한산하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리 그 가게들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런 악순환 현상이 있는데 이걸 극복하려면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여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짧은 구간을 걷게 하는 것이 한다. 도시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굉장히 좀 타당성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저도 가끔 버스를 타다 보면은 못 보던 간판도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좀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김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이제 계속 이제 언급한 것처럼 네. 결국은 그 대중교통 중심으로 어떻게 가냐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동안은 트램이 좋다 편하다 얘기가 있었지 트램이 들어오면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면 자동차가 불편해집니다. 네. 얘기 거의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같이 감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그런 합의가 있는 다음에 트램으로 갔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뭐 이미 좀 안 된 얘기를 거론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교통 약자들을 위한 편의도 그렇고 그리고 환경도 그렇고 다양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대중교통 중심으로 가고 도심 내에서는 적어도 도심 내에서는 자가용 이용하는 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니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도록 그 시민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좀 동의해 주시고 합의해 주시고 네. 불편은 어느 정도 좀 자가용 운전자들은 좀 감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대중교통을 어떻게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다양한 유인책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자가용만 불편하게 해라 이게 그 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다른 버스들도 충분히 정시성을 같이 갖출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같이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대중교통 한 달에 일정 금액으로만 전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네. 이런 다양한 인센티브들도 같이 준비를 해서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간다면 충분히 의미도 있고 대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 수 있는 여건도 좀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 당장에 이제 공사가 예. 이제 설계가 시작되고 이제 한 2년 후부터 공사가 시작되면은 공사 때문에 인한 불편이 꽤 클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책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동안은 도시철도 2호선이 필요하다. 뭐 트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중심이었다 한다면 과연 앞으로 이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네. 특히 공사 과정에서 생기는 불편함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특히 이걸 대전 시내 동시에 했을 경우에 오는 부담이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가능한 구간부터 할 것인지, 그래서 시범 훈련을 충분히 하면서 보완을 해갈 것인지 이런 검토들이 함께 지금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그에 관한 좀 대책을 저도 함께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편은 어떻습니까? 지하철하고 비교했을 때 시민들이 느끼는 강도라든지 아니면 기간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지하철 공사는 기간이 길지만 네. 또 상판을 깔고 그 위로 차가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교통 총량으로 놓고 볼 땐 덜 불편한데 기간이 오래 걸리죠. 네. 대신 트램은 노면 위에다 까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훨씬 더 빨리 진척이 됩니다만 구체적으로 차선을 감소해야 되는 공사 기간 동안 먼저 차선을 막아야 되는 그렇죠. 건가요? 그 불편함이 있고 우회도를 잘 확보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민들께서 이제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좀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어서 교통 체증 구간이나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교통 분산을 유도하는 데도 효과적인 방식이 되고 앞으로 4, 5년 정도 지나면서
빅데이터에 의한 인공지능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지고 교통 신호 체계도 좀 그렇게 바꿔가고 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버스하고의 분명히 이 대중교통 체계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버스 준공제를 대전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버스 환승, 도시철도의 환승해서 많은 편익을 받고 있는데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 1호선은 지하철 공사였죠. 그래서 2007년도 개통이 됐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네. 키로당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이제 우리가 키로당 1,000억 이러니까 감이 좀 없어서 그런데 메타당 억씩 1억씩 들어가는 방식이었죠. 거기 위해서 이제 트램이 노면에서 공사를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공사 방법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철은 이 공사비가 충분히 있으면 밑에서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트륨 공법이라 해서 터널식으로 뚫고 가는 방식도 있습니다만 공사비가 모자라면 주로 개착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토공 작업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도로 위를 많이 잠식을 하게 됐는데 트램은 어차피 밑에 기반 공사가 많지 않습니다. 평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 기간도 짧고 공사비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것이고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기존의 중앙 녹지 공간들이 있는 곳 그리고 BRT를 활용하고 있는 곳은 뭐 그렇게 차로 잠식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간 우선적으로 또 우리 전체 대전 도로 네트워크를 놓고 어디가 가장 그래도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가 될 수 있을 것이냐는 구간부터 조금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면서 연결성을 보는 게 가장 맞을 것 같고 또 뭐 제일 그나마 편리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게 워낙 요즘 SNS가 이렇게 발달돼 있다 보니까 뭐 충분히 정보 공유로 또 정보 전달로 해서 우회 도로를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뭐 아마 좋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법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불편하시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조금 불편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트램이 사실은 굉장히 기대하는 바도 크지만 또 우려하는 바도 크고요. 현재로서는 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상황인데 끝으로 이 시민들에게 또 이 시장이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대전 시민 여러분들께서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던 도시철도 2호선 문제가 일단락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 착공해서 2025년도에 준공 예정인 도시철도 2호선이 차질 없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민께서 함께 해주실 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망을 새롭게 개선하고 또 더 나아가서 원도심 경제 활성화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램만 설치한다고 이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연계되는 대중교통들 같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작업용 불편함을 우리 시민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합의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내용도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트램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안정성이나 운영에 대한 준비도 좀 철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물론 시에서도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과 같이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이 없으면 대중교통 중심 도시는 그냥 구호로밖에 그칠 수 없다고 보고요. 이 트램 사업 또한 그냥 예타 면제받은 토목 사업으로밖에 끝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오히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 더 많은 만큼 시민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시에서도 진행할 테니 협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좀 하실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좀 입장을 정확히 정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 교수님. 네, 저는 이제 시장님께 뭐 이렇게 당부 부탁이라고 할까요? 그거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트램은 당연히 시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실 걸로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단순한 교통을 위한 건설 프로젝트는 아니다. 이게 이제 대전의 도시 재생,
경쟁력 확보,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특히 이제 환경 문제, 관광 문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 트램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얼마만큼 자리매김하실 수 있을 것이냐가 미래 대전의 교통 체계 그리고 시민들의 이동성을 위한 교통 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담 조직이 이제 필요할 텐데 전담 조직을 만드실 때 민선 6기 때 이제 저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학습은 되었다. 지금 뭐 왜 트램이 이제 돼야 되느냐, 왜 트램이냐는 단계는 지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트램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냐에서 조직을 구성하실 때 일단 전문가 그리고 전문가 중심으로 좀 뽑아주셨으면 만약에 전문가가 없다면 희망하는 이 트램을 통해서 내가 대전에 뭔가 역할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희망자 중심으로 만약에 희망자가 없으면 저는 젊은 직원 중심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명심하겠습니다. 미래 대전에서 생활하고 미래 대전을 짊어질 미래 젊은 세대들이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된 조직을 통해서 대전을 조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바꿔가는 과정. 이런 사례들이 해외에서 조금 조직 구성하는 데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사례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앞에서도 몇 번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번에 교통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불법 주차 근절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발전된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한 전 시민적인 어떤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저도 이제 시민의 입장으로서 동참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트램이 대전에 정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먹거리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서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대전은 인구 대비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시에 속하고 또 이미 교통체증도 꽤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는 이 문제 해법으로 트램을 선택했고 대한민국 전체가 대전 트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